되는 시점입니다. 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정해놓던 2.0% 미만으로 추락할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통화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거로 인해서 이제 건설 투자 SOC 부분이 투자가 집중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있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주택은 3기 신도시 중심으로, 그리고 SOC 같은 경우는 수도권 도시 철도망 주변으로 많이 신설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SOC 투자 확대의 설계도가 나왔습니다. 광역교통 2030, 오늘 오전에 이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굉장히 화제가 된 부분인데요. 자, 2030년까지 철도망을 2배로 늘린답니다. 어디? 대도시권 중심으로 10년간 광역교통 정책 방향을 담긴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생각보다 이게 좀 큰 판으로 올라가겠구나. 자, 한번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광역교통 2030의 3대 목표 무엇일까요? 주요 거점 간 30분대 이동, 출퇴근 시간을 많이 단축시키겠다는 거죠. 고양시에서 서울까지 지금 85분이 걸리는데 서울역까지 30분으로 단축시키고요. 인천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79분 걸리던 거를 38분으로 단축시킨다. 동탄에서 강남역까지 출퇴근 시간을 반으로 줄이겠다. 게다가 환승 시간도 줄이고 통행 비용 30% 절감까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이게 3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4개 추진한 계획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가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버스 환승 편의 증진 및 공공성 강화. 세 번째가 광역교통 운영관리 제도 혁신과 네 번째가 혼잡 공해에 걱정 없는 미래교통 구현. 이렇게 4가지로 이제 구분돼서 이제 세부 실행안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아무래도 수도권 지역의 광역교통망 중심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도 앞부분에 설명이 되는데요. 도시 외곽의 택지 개발에 따른 생활권의 광역화 및 인구 집중 심화로 인해서 중장거리 출퇴근 등 광역교통 소요가 급증을 하고 있더라. 대도시권 인구 비중이 지금 79%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이제 점점 멀리 신도시를 지정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까지 교통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겁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신도시는 많이 지정을 했는데 2기 신도시부터 실질적인 광역교통 대책이 거의 제로에 가깝더라. 딸랑 있는 거라고는 신문당선밖에 없더라. 10년 동안 뭐 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외면하는 동안에 이 지역의 주민들이 출퇴근 시간이 최대 2시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질 하락을 초래했고, 서울 도심부 직주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집값 상승을 초래한 부분, 그래서 그걸 바꿔야 된다. 자, 그래서 광역교통 현주소를 보면은 분명히 런던, 파리, 뉴욕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도시 철도 비중이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그걸 늘려나가겠다 명분을 쌓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도시 철도가 안 됐다 보니까 자가용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더라.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다른 선진국이 36에서 40% 미만인데 한국은 57%로 높기 때문에 이런 철도 인프라가 잘 돼 있으면은 자가용 의존도도 낮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세계적 수준의 급행 광역 교통망 구축이라 해서 주요 거점을 30분대에 연결하는 광역 철도망을 구축해서 경기도의 교통 소외 지역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이미 진행한 GTX A 노선과 신안산선 서남부 지역을 여의도까지 연결하는 것을 계획대로 차질없이 준공하고요. 자, 최근에 이제 그 사업 확정 발표가 난 GTX B 노선을 이제 C 노선과 더불어서 조기 착공하겠다. 이것도 저희가 가능하다고 충분히 말씀드렸죠. 자, 이것을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해서 수도권 인구의 77%가 급행 철도의 수혜 지역이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잘 보세요. 추가적으로 급행 철도 수혜 지역의 확대를 위해서 서부권 등의 교통 신규 노선을 검토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실시간 검색어에 GTX D 노선이 나왔습니다. 어디가 될 것 같나요? 딱 보이죠? 지금 이쪽 지역하고 이쪽 지역이 비어 있어요. 그래서 김포 검단을 지나고 이쪽으로 지나서 미사 하남 지역을 지나는 GTX B 노선이 조만간 발표가 날 거다. 그것이 좀 많이 화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트램 등 신교통수단을 적극 도입을 하겠다. 어디에? 신도시 지역의 신규 대중교통수단으로 이 트램, 노면 전차를 활용하겠다. 지금 계획이 나온 것은 이제 성남 트램, 이제 성남시 분당구 지역의 교통소외 지역을, 그리고 교통소외 지역과 신규 택지 지역을 연결하는 것을 트램으로 진행을 하고요. 위례 신도시 트램도 나왔어요. 마천역부터 이제 운암역까지, 위례역이라고도 하죠. 위례역까지 연결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추진을 하겠다. 이게 한이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국토부 발표로 확실하게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거 이외에 추가로 언급되는 도시철도 사업 계획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3호선에
대화에서 운정역, 사업 재계획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발표가 났고요. 3호선 연장안, 이것은 3기 신도시 발표 때 나왔던 부분이죠. 차질 없이 진행을 하겠다. 9호선 강일 미사 부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을 검토하겠다. 그래서 미사 지역의 아래쪽은 5호선이 들어가고요. 위쪽으로 9호선이 들어가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쪽으로 미사역 주변과 시세 차이가 좀 있는데 그 부분 좀 잘 보셔서 이제 기회를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인천 2호선하고 신안산선 연결도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5호선 김포 한강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토부 의지보다 지자체 간에 빨리 협의가 끝나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5호선 한강선이 이제 검단 신도시를 지나갈 때 어설프게 한 개 노선 들어갈 바에는 안 하는 게 나아요. 최소 3개 역사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분당선 용산 삼송도 이제 이거 추진이 될 거다. 용산에서 멈출 리가 없거든요. 삼송까지 가는 것도 예타 추진하는 걸로 다시 정책이 바뀌었고요. 신분당선 광교 호매실 구간의 예비 타당성 조사도 추진한다. 고양선과 별내선 그리고 7호선 옥정 포천 그리고 위례 과천선도 사업 추진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에 호재가 없는 곳이 없다고 제목에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GTX D노선까지 나오면 오히려 검단 신도시가 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좀 정보를 더 드리면요. 수도권 외곽 순환고속도로망 아시죠? 기존 외곽 순환고속도로보다 훨씬 바깥쪽에 위치한 이 순환고속도로망은 2026년까지 전 구간 개통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 그리고 주요 간선 지역의 대도심 지하도로를 신설해서 막히는 부분을 이런 식으로 지하에 도로를 뚫어서 이중화를 시켜서 이제 아무래도 소통을 원활하게 하겠다. 지금 아마 서부간선도로가 이 공사가 시작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빠르고 편리한 연계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대중교통 운행 체제를 환승센터 중심으로 재정비해서 환승 시간을 최대 30% 단축하겠다. 한마디로 저기 동탄이나 일산에서 오는 이 삼성역에 접근하는 사람이 이 삼성역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선릉역이나 역삼역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환승 시간이 오래 걸린다. 잠실역처럼 2호선, 8호선 환승할 때처럼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불편이 많아지니까 이것도 이제 국토부에서 챙겨서 환승 시간이 최소한으로 걸리도록 하겠다 이런 배려를 한 거죠. 그리고 신도시 지역의 교통 부족 부분으로 해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일단은 쪼개기 연적 개발 방식으로 광역교통 개선 대책 수립을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선 대책의 수립 기준을 2배로 강화한다. 5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1만 가구 이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울 때는 이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정을 한 거고요. 두 번째는 신도시 초기 입주 단계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광역교통 특별대책지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이거 제대로 된 지하철이 들어오기 전까지 광역버스 운행이나 환승 정류장 설치 같이 즉시 시행 가능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이다. 아무래도 도시철도는 좀 늦게 들어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야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민원 제기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추진되면은 우리나라 대도심권의 광역교통 여건은 현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개선될 거다. 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빠른 출퇴근이죠. 간석 급행망의 조기 구축 및 연계교통 강화로 수도권 내 주요 거점과 서울 도심을 30분대에 연결하여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것이다. 지금 경기도 외곽 지역 보면은 서울 지역까지 접근이 다 80분, 70분 이런 분위기인데 이것이 개선되면은 30분대로 줄어들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서울 지역 아니어도 출퇴근 서울 지역에 40분대로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수요가 분산되는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걸 따져보면 수도권 지역의 호재가 아닌 것이 없어요. 근데 이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되면은 직주 접근성이 바로 서울 아파트만의 특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좀 노력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이게 아무래도 예산 부분이 많이 좌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추경이 발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볼 땐 기왕 하는 거 민자로서는 좀 진행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